금요일 오전장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지수의 움직임 보셨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승 하락률 종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티웨이홀딩스 상한가, 티웨이항공 17.67%의 상승, 고려아연 14% 오르면서 130만 3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공통점은 바로 경영권 분쟁 이슈인데요. 고려아연은 지금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130만 원 선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크게 어제 급등을 하면서 황제주에 등극한 모습을 보였었죠. 최 회장 측의 공개 매수가 마무리되면서 어제 고려아연, 영풍정밀 나란히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서 고려아연 황제주 등극을 했습니다. 일단 MBK 연합 쪽에서 공개 매수 이후에 고려아연 지분을 38.47%까지 확보를 했고, 그리고 최윤범 회장 측은 이번 공개 매수 결과를 포함했을 때 36%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과반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또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 경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주가 오늘까지 상승으로 이끌고 있고요. 어제 오후장부터 또 경영권 분쟁 관련주의 매기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목들이 바로 이 티웨이 그룹주 그리고 한미사이언스까지 오늘은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티웨이 항공 경영권 분쟁에 대한 또 기대감 나오면서 18% 상승이고요. 홀딩스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7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놓고 예림당과 대명 소노그룹 쪽에서 서로 경쟁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거고요. 미래산업이 1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산업이 13% 오르면서 3,62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오늘장에 삼화전기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명신산업 9.57%, 율촌화학 그리고 한미사이언스가 5% 상승합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간의 경영권 분쟁, 이 경영권 분쟁이 좀 격화되고 있다라면서 이사회에 관련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5%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KB금융 7.5%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주주 환원을 예고하면서 역대급의 밸류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금 배당, 자사주 매각, 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업계 최고 수준으로 총 주주 환원율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방침을 실적 발표와 함께 알렸고요.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대부분 11만 원에서 12만 원 선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데요. 오늘 주가 10만 200원 선 KB금융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종목 보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7%까지 하락하며 52,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적자 전환한 실적을 발표했고 매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대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적자 전환했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인수합병이라든지 인프라 확장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는 ADT 바이오로지카 실적이 4분기부터 반영이 되면서 외형 확장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일단 3분기 적자 전환 반영하면서 하락이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콜마 같은 화장품주들도 5에서 6%의 약세를, 동양이 우선주비, 삼성제약 10% 내외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 이어서 보시면 삼성 ENA가 5%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퍼코리아, 영풍, 대원화성 같은 종목도 5%의 하락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 ENA, 화공과 비화공 부문 모두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증권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가운데서 3분기 신규 수주가 부재했다는 점, 또 11개 분기 연속 조단위 수주를 지속해왔던 비화공 부문 역시도 3,800억 원으로 수주가 줄었다는 부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외부 변수의 불확실성 대두를 하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회사 측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증권가의 보수적인 의견 나오면서 주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직스가 5% 가까이 하락하면서 11,4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오늘의 화두는 역시나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무려 22%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11년 만에 나온 초급등세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요즘 상황에서는 테슬라가 또 시총이 커질 대로 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상승률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 이제 후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내년에 자율주행이 또 추가가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또 이제 머스크의 발언 또한 있었죠. 그러면서 2차 전지 테슬라가 상당히 또 이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탄력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테슬라발 호재가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그 외에 LG 에너지 솔루션 벤더사의 TCC 스틸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 모습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눈에 찍히는 게 더욱더 좀 중요해진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의외로 이제 반도체가 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상당히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리기판 쪽도 상당히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지금 이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또 이제 이 좋은 상승이 나와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이 HBM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면서 이 눈에 찍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당히 또 이제 좋은 실적이 나타나줬고,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눈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또 이제 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전에 우리가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인식하에서 이제 또 반등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강조드렸던 매물 분기점, 가격 분기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탄력이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탄력이 강하게 나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이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투심이 형성될 만한 성장성을 크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지켜볼 수 있는 쪽은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에너지 솔루션 벤더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찌됐든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수주권들을 보여줬었던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에 따른 벤더사들, TCC 스틸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이쪽이 가장 긍정적인 수주권들을 많이 보여줘서 가장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반등이 나오다가 딱 가격 분기점 저항 구간에서 또 약간의 이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 전지가 테슬라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투심이 그렇게 강하게 끌어올려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지, 확실하게 또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이른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면서 다음 주까지 이제 고개를 좀 틀어 올려주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서서 이제 또 상승이 나왔었던 가격 분기점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도 이제 마저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SK 하이닉스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약 19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20만 원을 살짝 뚫어주는 이런 이 매물 구간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중요한 구간은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SK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됩니다. 즉 매물대를 좀 삼켜주고 움직이는 그런 이제 또
이 상승세가 좀 필요한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저는 시각은 동일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이미 좀 저점에서 상당히 반등폭이 크게 나왔고 가격 분기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유리기판 쪽을 접근을 할 것 같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매물을 삼키고서 올라가 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률에 약간은 또 이제 힘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현재 주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참고 정도만 저라면 아마 조정 시에는 매수로 들어갈 것 같고 현재 주가에서 신규 접근은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리기판 쪽은 전체적으로 조정 나오고 나서 이제 슬슬 또 모아갈 만한 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쪽 한번 모아가는 시점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가에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지 위주로 한번 전략을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대장주가 매물대에 맞닿았을 때 상승으로 베팅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매물대에 밀려서 맞부딪히고 좀 내려섰는데 전 저점에서 지지를 할지 여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확인하면서 박스권의 대응 전략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들의 어떤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진입하기보다는 그보다 유리기판 같은 테마 쪽이 좀 더 지금은 유리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 상승률 보시면 투비소프트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림당이 19.91% 상승을 하면서 티웨이항공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RP바이오가 19%, YJ링크 16%, 이램, 바나듐 배터리 관련주가 15.77% 상승하고 있는데요. 관계사 XRB가 충북 음성에 바나듐 전지 관련한 생산 공장을 본격 가동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ESS용으로 쓰일 바나듐 전지의 생산이 임박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주가 1,512원선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이어서 보시면 노건 C&I가 13%, 대명 소노시즌 역시 티웨이항공 관련한 경영권 분쟁주죠. 13%의 강세, TLB 11%, 인스피언이 11%.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인스피언 강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AI 기술로 게시물을 탐지해서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 불법 노출된 내용들을 포착하고 단속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보안주의 주가 움직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 젠백스가 하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제약 바이오주들의 급락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젠백스는 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PSP라고 하는 그 진행성 핵상 마비 치료제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석학들도 이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높은 관심과 호평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을 거세게 받으면서 하한가까지 돌입을 했고요. HNS 하이텍 16% 넘게 급락하고 있는 코스닥 오늘 이전 상장된 종목입니다. 이방성 전도 필름 주파수 관련한 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공모가 희망 범위 하단 22,000원 공모가 확정을 하고 나서 주가는 하락세 18,2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릭스 또 LNK 바이오, 오스코텍 바이오주들 일제히 8%에서 11%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뒤를 이어서 보시는 종목들도 바이오주 눈에 띄실 겁니다. 제넥신 6%의 하락이고요. 이 밖에 이녹스, 포니링크, 지니뮤직, SD 시스템 같은 종목들 하락하는데요. 코스닥의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네, 뭐 일단은 어제부로 이제 또 시장이 새로운 양상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또 다다음 주로 미국 대선이 다가왔고, 그다음에 또 금투세 이슈도 지금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11월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 힘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테슬라가 상당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투심이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투심이 또 그렇게 강하게 쏠리지는 않았던 모습.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힘이 조금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부로 다시 한번 시장이 새로운 이 순환이 좀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제약바이오가 잘 갔다가 차익 실현 일제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번 주에 그렇게 상승이 잘 나왔었던 이제 또 이제 로제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시점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또 다음 주부터 뭐 미국 대선 관련해서라거나 새로운 이제 또 순환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이제 선별을 좀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또 이제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펜트론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또 이제 반도체 장비 둘 다 하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펜트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 좋은 예시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순환이 나올 때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종목군들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점에서 강력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추세를 반전으로 끌어올렸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수급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이 상당히 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약한 시장 속에서 관심을 끌어올려주고 투심을 유도하는 쪽이 또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오늘 혹은 다음 주 초 정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순환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또 차익 실현 기조로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군들이 또 아마 새로운 이 펜트론처럼 저가에서 또 물량을 집어 넣어주는 종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좋다라고 해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섣불리 접근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저번 주까지는 강조를 드리다가 이번 주부터는 조심하셔야 된다.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시점이 점차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주위에서 좋은 이야기가 들려온다라고 해서 고점에서 섣부르게 따라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뭔가 이제 또 이 고점 꼭대기에서 타셔가지고 또 이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러한 쪽들을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순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펜트론처럼 무언가 바닥에서 새롭게 관심도를 끌어올려지는 종목군들을 집중해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트론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장비, 펩트론 바이오주 전략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